다양한 뉴스 속에서 종목 찾아보는 뉴스 속으로입니다. 스탁 매거진 뉴스 속으로 함께할 분은 에듀원 김준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신년 특집할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하나도 변하신 거 없으시네요. 자, 항상 뉴스로 이렇게 이슈를 찝어주고 관련된 종목 소개하는 코너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모처럼 좀 타이어주에 관련된 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예, 타이어주가 다시 한번 질주하나 뭐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타이어주 그러면 작년에는 유가 상승 때문에 자동차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이번에 또 엔저 현상 때문에 완성차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다가 최근에 정말 상승세가 강하게 타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타이어가 달릴 수 있을까?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고 어떤 해석들 가능할지요? 네. 일단은 뭐 타이어주가 그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 최근 들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은 작년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아시겠지만 수요 둔화로 여파로 4분기에 주가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 재무구조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수요, 중국 시장 수요가 회복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증설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의 보고서에 의하면 1월 달에 신차 교체용 타이어가 무려 50%나 50% 그리고 또 각각 2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크게 늘어났던 시기가 2008년도랑 9년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딱 이제 타이어 교체 시기가 그러네요.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당 운행 거리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세계 한 2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교체형 타이어가 또 빠르게 좀 회복세를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상당 부분 봄은 왔다 타이어주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타이어주의 어떤 펀더멘털 작용하는 요소인 이제 원재료 값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천연 고무값이 6%, 합성 고무값이 11% 정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값이 또 안정화되면서 수요 창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타이어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역시 관심주로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세 개의 대형 타이어사가 있죠. 네네.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타이어주가 달릴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달릴 수 있다. 여기에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크게는 일단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은 또 오히려 가격이 인하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윈윈 될 수 있는 이런 타이어 업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타이어, 한국 타이어, 뭐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많이 뭐 타이어주 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징 종목으로 꼽아온 종목은 어떤 회사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넥센 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좀 떠오르는 회사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 주가 반등폭 굉장히 큽니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역시 넥센 타이어는 항상 증설 효과와 함께 주가 탄력도가 높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본격 가동했던 창녕 공장 있죠. 여기 공장이 2단계 증설 투자를 하겠다는 걸 얼마 전에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300억을 투자해서 연간 한 1,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요. 역시 글로벌 신차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1조 7천억, 18.9%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58%나 무려 좀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또 1분기에도 이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해서 1분기 매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차용 타이어를 미쓰비시나 피아트 정도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선도 계속적으로 2분기에는 추가적으로 또 해외 업체가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시 수급이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달 새 기관이 230만 주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매수세가 돋보이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항상 공장 증설하는 부분과 주가의 탄력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녕 공장 증설하는 부분들이 성장성을 재확인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볼 시기가 왔다. 물론 단기간에 좀 주가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 그러면 일단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수요가 뭐 줄고 있을 때 둔화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악재일 수 있지만 수요가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이만큼 호재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넥센 타이어 오늘 타이어주 업종과 함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해 주실 뉴스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첫 1위를 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스마트폰. 역시 우리를 설레게 하는 뉴스입니다. 어떤 이슈들 들어있을지. 삼성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다. 그 이어서 태블릿 PC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를 주고는 있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시장과 삼성전자의 활약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시장이 사실은 이제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면서도 또 중요한 시장이죠. 네. 향후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의 최대 격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1위를 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17.7%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5.3%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판매량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재작년에 1위를 했던 노키아가 무려 7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거로 봤을 경우에 삼성이 정말 대단한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3위를 했던 애플은 역시 작년에도 3위를 했습니다. 작년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억 7천만 대 수준인데요. 세계 판매량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시장이면서 또 중요한 시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삼성이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 통신사들이 원하는 각종 사양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사양을 역시 삼성이 기술적으로 제때 공급했다라는 측면들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은 아시겠지만 세부 사양,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능력에서 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역시 가장 돋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 시장 10위 안에 중국 업체가 무려 6개나 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 로컬 업체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강자,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좀 보였지만은 향후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향후에 삼성전자의 약진과 중국 로컬 업체들의 있다는 추격, 이런 걸로 좀 지박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선전에 따른 부품주의 수혜를 받고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유의있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업체를 좀 몇 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 업체는 파트론이 있고요. FPCB 업체는 플렉스컴, 그리고 크루셜텍이 있고요. 케이스 업체는 이렌텍, 그리고 태양기전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부품주 중에 한 종목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전자향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스마트폰 부품을 또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이노칩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칩은 많이 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전기라든지 노이즈 방지하는 휴대폰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와 S2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3와 4에도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올해부터 이제 중국 제조사에 대해서 공급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화권 매출이 아마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는 올해 한 300억 정도 매출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 회사에서 납품했던 부품들이 이제 프리미엄급 모델들만 했는데 중국 로컬 업체로 진출한다는 부분들이 역시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매출이 작년에 한 19% 정도 됐습니다. 회사 매출에서. 근데 올해는 한 30% 정도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더욱더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만든 아까 말씀드렸던 정전기 노이즈 방지 제품을 글로벌하게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일본의 TDK와 우리나라 인업체 정도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술력은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로컬 업체 향의 매출도 역시 중국 내에서의 마켓시어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경우에는 중국 스마트폰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기간 수급이 한 달 정도 한 30만 대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횡보하고 있는 지금 시기가 적절한 매매 타이밍이 아닐까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1위다라고는 하니까 중국 로컬 업체들의 약진이 또 눈부시다라는 말씀을 아까 첫 뉴스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 부품주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역시 중국 로컬 업체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너칩까지 특징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뉴스 속으로 함께한 분은 에듀원 김준현 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